울산남과 이채익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들은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1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구를 처벌하는 등 군부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표창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다. 그리고 저는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났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일반 사인의 도덕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양민이 37년 동안 겪었던 한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김희수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가 없었다면은 영원히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민청학년 사건으로 경북대생 여정남 씨 알죠? 네. 사법살인. 예,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은 판결 후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31세의 나이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형을 받았던 유인태, 이철 이런 분들은 아직도 무죄를 받고 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판사 판결은 시대 상황, 권력, 그때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갔던 여정남의 한을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례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보자의 사상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주요 언론이 또 방송이 얘기하듯이 후보자는 당연히 이 자리에 지금 청문 받을 자격도 없다. 상식이 있는 분 같으면은 벌써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하네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석기 일파와 통진당 전체는 다른 그룹이다. 이석기 일파의 행위는 당연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서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더욱이 국회의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는 없는 행위다는 것은 제가 명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 전체는 이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3만 명이고 당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중정당이고 이것을 완전히 이석기가 지배해서 자기 당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석기 일파가. 그것이 아니라는 건 저는 명백히 한 거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석기 일파를 옹호를 했다거나 이석기 일파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양민과 억울한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의견 듣지 않고 묵살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언과 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보다는 권력에 따라 시효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뀌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헌재 소장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이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먼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초질서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 전용 차선 2회, 속도 위반 2회 했습니다. 이것도 기초질서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헌법을 지켰어요?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형사처벌이죠. 벌금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과태료라 이거예요? 어제 분명히 나중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당연히 저 포함된 의미로 일반 말씀드린 분들은 국민들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과태료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 다분히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한 얘기에 조금만 더 하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배용주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명석한 분이 그걸 몰라요? 배용주라고 뭐 불렀을 수도 있고 배용주 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냥 아니 그 질문에 답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어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전년 그 배 선생님이 오시면은 전년 제가 오늘 만나려고 사죄의 합니다. 뜻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 결정을 또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 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참으로 마음 깊이 생각하는 분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가 첫날 주질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승승장구 탄탄대로 권력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소수자 군익을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5.18 당시에 고문받고 말할 수 없는 그거 받을 때 소수자 권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분의 정말 이 이면사를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지금도 그 당시에 시대 상황,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 회유와 협박에 겁을 내가 다 못 오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손 조심하세요. 그래서 5.18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말이 돼요? 5.18 정신을 내가 지금 보석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엄중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어디다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탄데 얘기하려고 앉아있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손 조심하세요. 그거 의무입니까? 한 분 하고 왔는데 의무라고.
내가 김종철 참고인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명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디서 5일까지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말이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회유와 협박의 겁을 내가 다 못 오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손 조심하세요. 어디서 5일까지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말이 돼요? 협박의 겁을 내가 다 못 오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협박의 겁을 내가 다 못 오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 교수, 의용 NGO 단체. 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면서 5.18 단체를 과연 어용단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18 정신을 언급하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거론하시려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께서 발언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또 그 위원이 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그 청문회 진행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회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발언은 좀 제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렇게 그래 할 수 없이 지금 이채기 의원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될 정편입니다. 이채기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배용주 정인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실체적 진실 또 후보자의 자격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뛰었습니다. 또한 5.18 단체도 제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제가 오늘 했던 부분은 사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정인들 또 참고인들은 거의 다 참석하고 유일하게 저희 당에서 정인 신청한 배용주 정인만 참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본인께서 절대 참석을 못 하시겠다. 또 사모님도 정말 저와 대담하면서 울부짖는 그거를 제가 몇 번 목도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또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못 오시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바로 특정한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 중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청문회가 될 것인가? 우리 쪽은 아무도 안 나오고 집권 여당만 다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저는 NGO 단체가 이렇게 의용 단체가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라는 거 뒤에 알았습니다만 한 분이 반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특정하게 내가 지목을 했습니까? 특정한 단체를 지목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뜻은 특정한 어떤 단체, 5.18 단체를 지목해서 의용단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정인과 참고인이 저희들 쪽에는 전부 다 참석하고 다 피하고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를 대서 모종의 집요한 회의와 또 참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건강한 어떤 우리가 토론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냥 아니 그 질문에 답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어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전년 그 배 선생님이 오시면은 전년 제가 오늘 만나려고 사죄의 합니다. 뜻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 결정을 또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 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참으로 마음 깊이 생각하는 분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울산남과 이채익 의원입니다. 먼저 그 국민들은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1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구를 처벌하는 등 군부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표창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원미 기자가 보다. 그리고 저는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났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일반 사인의 도덕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양민이 37년 동안 겪었던 한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김희수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가 없었다면은 영원히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민청학년 사건으로 경북대생 여정남 씨 알죠? 네. 사법살인. 예,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은 판결 후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31세의 나이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형을 받았던 유인태, 이철 이런 분들은 아직도 무죄를 받고 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판사 판결은 시대 상황, 권력, 그때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갔던 여정남의 한을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례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보자의 사상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정서는 주요 언론이 또 방송에 얘기하듯이 후보자는 당연히 이 자리에 지금 청문 받을 자격도 없다. 상식이 있는 분 같으면은 벌써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하네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석기 일파와 통진당 전체는 다른 그룹이다. 이석기 일파의 행위는 당연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서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더욱이 국회의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는 없는 행위다는 것은 제가 명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 전체는 이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3만 명이고 당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중정당이고 이것을 완전히 이석기가 지배해서 자기 당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석기 일파가.
그것이 아니라는 건 저는 명백히 한 거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석기 1파를 옹호를 했다거나 이석기 1파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양민과 억울한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의견 듣지 않고 묵살하는, 그러니까 지금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언과 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보다는 권력에 따라 시위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뀌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헌재 소장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이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먼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기초질서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 전용 차선 2회, 속도 위반 2회 했습니다. 이것도 기초질서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헌법을 지켰어요?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형사처벌이죠. 벌금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과태료라 해요? 어제 분명히 나중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당연히 저 포함되는 의미로 일반 말씀드린 분들은 국민들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과태료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거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는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 다분히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한 얘기에 조금만 가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배용주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명석한 분이 그걸 몰라요? 배용주라고 뭐 불렀을 수도 있고 배용주 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